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투자인사이트 월가 이야기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색다른 월가의 투자자들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빛내주실 우리 조타수 홍익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헤지펀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월가의 정말 특별한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생님의 그 월가 이야기에서 전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처음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투자자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전통 투자자가 아니라 과학자 또는 기술자 또는 교수 이렇게 불리는 분이셨죠. 그리고 정말 눈에 확 띄어서 저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한번 했어요. 선생님 책을 읽고 따로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진법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게 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세상을 첫 번째로 열었던 사람 클로드 세넌. 과학계에 있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인슈타인하고 비교하지 마. 어떻게 클로드 세넌 아인슈타인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있어? 아인슈타인은 일반인이라고 하등의 상관이 없어. 그런데 클로드 세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 사람이야. 비교할 수 없어.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선생님 책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과학계에서는 정말로 유명하고 과학기술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엄청난 투자자였다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세계의 3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하고 그다음에 현대의 컴퓨터를 만든 폰 노이먼하고 바로 이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클로드 세넌입니다. 이 클로드 세넌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를 0과 1로 처리할 수 있는 이진법 수체계를 개발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비트라는 단위로 정보량을 셀 수 있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거를 송출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 설계의 그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재 텔레비전이나 우리가 디지털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휴대폰과 무선통신, 인터넷을 있게 한 주인공이에요. 이런 세계적 천재가 사실은 도박도 잘했고 주식도 잘했습니다. 정말. 아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근데 진짜 놀랍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 투자를 거의 최초로 실전에 투입해가지고 이 양반이 거의 그 30년 동안 그 돈을 번 수익률이 워렌 버핏보다 높아요. 높죠. 처음 5년은 이 천재도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원금도 까먹고 그랬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수익률이 연평균 28%. 워렌 버핏 수익률이 연평균 27%였거든요. 그것도 젊었을 때까지 얘기고요. 더 높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엄의 제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클로드 세넌한테도 많이 배운 편이에요. 클로드 세넌은 이제 본인도 잘했지만 그 후배들, 제자들을 아주 잘 키워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우선 그 3대 천재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아인슈타인하고 폰 노이먼에 대해서 조금 옆으로 좀 세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우리가 세계적인 천재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눌했어요. 4살까지 제대로 말을 못했어. 국민학교 들어가서도 말이 어눌해서 애들 사이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공부에 취미도 별로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해요. 그리고 대학 시험에 떨어져. 그랬군요. 그러다가 추리공대에 나중에 이제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그 후에 맨날 어렸을 때 그 왕따 당하던 그러한 그 습성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공상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나중에 나이 30이 다 돼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특허청에 취직해서 다니는데 혼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이제 공상을 하는 거야. 평소처럼. 내가 핏을 타고 여행을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다 큰 어른은 이제 그런 공상을 하면서 가는데 바로 그 공상에서 일반 그 상대성 원리의 그 개념이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개념은 잡았는데 이거를 수학으로 풀어낼 만한 수학 실력이 안 돼. 아, 그래서 그 수학을 누가 정리해 주냐면 와이프가 이제 컴퍼스 캐플러 만났는데 수학을 더 잘해. 아. 그리고 친구들이 그 개념을 듣고서 그거를 이제 수학으로 정리를 해줘요. 놀라운 일이군요. 저는 막 아인슈타인 칠판 앞에서 막 수학 공식 막 이렇게 쓰고 하는데 보는 순간 보기 싫어. 막 그래서 머리 아파. 아인슈타인은 항상 주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 모든 것. 네. 상상력으로 개념을 잡아내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긴 그게 개념이 중요하지. 네네. 근데 그걸 본인이 수학으로 풀어내지 못했어요. 아. 아니,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자식이 뭔가의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을 거라고 믿고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여러 가지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배우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서부터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바이올린을 뵌 지 7년 만에 이 양반이 뭐를 느끼냐면 이거 음악이 수학으로 돼 있네? 이걸 깨달아 본인이. 음악이 수학이네. 그 후 혼자 깨닫는 것에 그 재미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혼자 기하학을 독학을 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학문, 그 다음에는 물리학으로 옮겨와서 혼자 독학하면서 깨닫는 걸 좋아하는 거야. 아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추론을 하고 혼자 깨닫는 이게 습성이 된 거야. 그래서 길을 가다가 빛을 타고 여행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경지에 올라서 그 개념을 잡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오늘날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은 컴퓨터 공학자가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요? 때는 몰랐어. 이 사람은 수학자예요, 수학자. 근데 오펜하이머 해밀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 천재니까. 네. 보통 천재들이 이제 군대에서 암호학자를 거쳐가지고 이런 군 방산산업 같은데 이제 차출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만들 때 그 폭축 렌즈라고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발명을 해요. 그래서 큰 기여를 하면서 그때 옆에서 보니까 컴퓨터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계산할 때마다 진공관 선을 다 바꿔야 되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거야. 그걸 옆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가 뭘 저렇게 멍청하게 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해, 수학자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양반이 오늘날 컴퓨터인 프로그램 내장 컴퓨터를 만들어. 즉 프로그램의 두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소프트웨어라고 불릴 만한 에드박이니 매니아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날의 컴퓨터나 우리가 쓰는 휴대폰 같은 것도 이거를 노이만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장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즉 두뇌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이 폰 노이만이 처음으로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클로드 세논이 당시에 3대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클로드 세논은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이 도박에 빠져. 그래서 카지노에 가가지고 이렇게 룰렛 하는 거 봐. 그 다음에 이 블랙잭 하는 거 딱 보면서 저거 분명히 돈 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걸 공식을 만들어내. 실제로. 그러니까 룰렛 같은 것도 이렇게 공을 던졌을 때 어디에 부딪혀서 이 돌아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어디로 흘러나오면 저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그 공식을 만들어내서 그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양반이 벨 연구소에 있을 텐데 벨 연구소에 그 존 켈리라는 후배하고 그 에드워드 소프라는 후배가 들어오는데 후배들 다 같이 불러놓고 같이 그 카지노 저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은 다 돈을 따는 거야. 카지노에서. 그 나중에는 카지노에서 출입금지를 당해. 그렇지. 보기만 하면 털어가니까. 여주인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 진짜 큰 카지노 판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도 본인이 나름대로의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 양반이 했던 게 바로 가치 투자예요.
본인이 봐서 이거 저평가돼 있는데 혹은 이거 고평가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려내 가지고 장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네, 진짜 오래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주식시장도 가만 보니까 이 양반이 정보통신의 그 아버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정보통신 개념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면에서 이 일은 잡음으로부터 신호를 추출해 통신하는 그 연구하는 일과 아주 비슷하다는 주식시장에 수많은 주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잡음이라고 보면은 그 중에서 의미가 유의미한 그 신호들을 잡아내는 방법. 그래서 이 양반이 뛰어난 과학자이자 돈도 사실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후배인 존 켈리 또 이 양반 쫓아다니면서 도박도 하고 이제 주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양반도 의미 있는 공식을 만들어내. 그게 켈리의 법칙이라고 켈리의 해서 법칙. 파산 위험이 없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요. 켈리의 법칙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법칙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정보가 돈이다. 라는 걸 이제 수학적 공식으로 쓴 건데 그 G max = R 그래서 이제 G는 부의 성장 속도고 max는 최대값이고 R은 정보의 순도를 나타내요. 이제 즉 이 얘기는 본인이 습득하는 정보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부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이제 공식화한 건데 즉 내가 아는 정보량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켈러 공식의 가치는 이렇게 돈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선 최적의 투자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자 이게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올인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줘요. 즉 완전한 절대우위의 정보는 없다. 나는 100% 확신을 가지고 올인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이 공식을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실전 투자에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믿되 자기를 안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내가 얻은 정보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건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으면 투자는 정말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켈리의 법칙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넌도 법칙을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아. 세넌은 어떤 법칙을 만드냐면 일반인들도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세넌이 만든 법칙이 평균 복원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복원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사실은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주식을 500만 원 사고 500만 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행히 좋은 주식을 구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500만 원이 샀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즉 500만 원이 샀는데 7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은 빼내서 현금으로 보내서 100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5대5로 맞추기 위해서 현금에서 그만큼을 사서 다시 5대5를 맞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냥 현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던 사람에 비해서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 사람은 나중에 항상 장이 흔들리더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는 이 평균 복원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물리학의 엔트로피 2법칙하고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수학 원리를 작용시킨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작용시켰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천재가 만들어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죠. 세넌한테 영향을 받아서 존 켈리도 나름대로의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재밌는 사람은 에드워드 소프예요. 에드워드 소프는 이 사람은 사실은 최초의 퀀트라고 불릴 수 있는 많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이 세넌하고 켈리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진호에 도박하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 양반이 그 룰렛에 그 이기는 그 확률 계산을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착용식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정선시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드폰 같은 데로 그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알려주는 거야. 정보를. 정보를. 실제로 사실 도박판에 쓰려고 만들었지만 이게 차용식 컴퓨터의 최초예요. 최초. 웨어러블 컴퓨터. 네. 그 다음에 블랙잭 게임을 하면서는 네. 카드 카운팅이라는 배팅 기법을 공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수학에서 대수의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이 보험의 근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자 그 다음엔 경마 축구 배팅을 하면서 네. 확률로 그거를 풀어내. 아, 그리고 이런 데마저 출입이 금지되자 그 다음에는 진짜로요? 주식 거래에 최초로 컴퓨터를 동원해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차익 거래를 창안했네요. 컴퓨터로. 그렇구나. 네네. 그 차익 거래를 컴퓨터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아비트라지 거래. 네네. 야, 이 참 미국은 주식시장이 카지노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은 이 천재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에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에드워드 서프는 안전하게 돈 버는 델타 헤지 기법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예. 즉 주식은 사고 이거를 헤지하기 위해서 옵션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얼만큼 사야 될지 그 매입량을 분석하는 게 바로 델타 헤지 기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본인이 돈을 잘 번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직접 투자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뉴포트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켈리가 만든 켈리 공식을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사건들은 많았잖아요. 이 양반은 1969년서부터 1988년까지 단 한 차례도 선술이 없었어요. 이런 수학 공식들을 통해서. 네. 예. 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헤지 펀드의 선구자 역할을 기술적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켈리 공식을 썼기 때문에 무리한 베팅은 반드시 파산한다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적 결과로서 이제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수익이 잘 풀려서 막 클 적에도 어떠한 만큼 그 베팅을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것도 수학적 공식으로 풀어내고 아무리 자신 있고 성장하는 판이더라도 무리한 베팅을 결코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심한 급변하는 변동 장세도 이겨냈던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본류의 얘기라기보다도 한번 이 월가 이야기를 다루면서 반드시 한번 기억해봐야 될 천재들의 이야기, 특별히 수학 천재, 과학 천재들이 어떻게 주식시장과 투자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클로드 세난, 클로드 세난과 그 동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카지노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해석했고 과학적 기법들을 주식시장에 들여왔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아주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시간 만들어주신 홍옥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다시 더 재밌는 월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